내 이름은 미나가와 미츠루. 고등학교 2학년이다. 오래전부터 아빠와 둘만 살고 있었으나 최근 아빠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잘 잤니, 미츠루? 안녕히 주무셨어요? 새엄마는 상냥하고 아름답고 우리 아빠에겐 더없이 어울리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잘 잤어? 잘 잤냐고. 반대로 그녀의 딸은 쌀쌀맞고 차가웠다. 공통점은 예쁘다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가와 미나토. 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한 살 어린 이복 여동생이다. 보는 그대로 우리 사이는 매우 좋지 않다. 다녀올게. 잠깐만! 나도 곧 나가니까 같이... 안녕. 아... 미안하구나. 미나토는 사람 대하는 게 서툰 아이거든.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사춘기에 갑자기 동년배의 오빠가 생긴 게 어색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녀를 대하는 건 힘들었지만 이해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잠깐만 기다려. 뭐야, 따라오지 마. 같은 학교인데 어떻게 안 따라가. 그럼 전학을 가던지 이사를 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정정한다. 이해할 수 없다. 정말 힘들다. 그럼 이따 보자.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 너 그러다 평생 친구 못 사귄다. 쓸데없는 참견 마시지? 나 간다. 미나토와는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학년이 달라 그녀에 대해선 잘 몰랐다. 한 집에서 살게 된 뒤로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그녀는 예전부터 존재감이 없었다. 야, 또 왔잖아. 혼자야? 보면 알잖아. 점심시간에 그녀를 찾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자 예상대로였다. 아무래도 그녀는 나한테만 쌀쌀맞게 구는 게 아닌 듯하다. 친구랑 같이 있는 모습도 본 적 없고 볼 때마다 항상 혼자다. 뭐하러 온 거야? 당근 같이 밥 먹으러 왔지. 싫어. 난 혼자 먹는 게 좋아. 여전히 부침성은 1도 없다. 왜 이렇게 나한테 참견하는 거야? 이제 그만 좀 해. 가족이니까 그렇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피도 이어지지 않았으면서 무슨 가족이야. 냅둬. 그런 소리 하지 마. 서운하잖아. 사실이잖아.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다른 가족은 필요 없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싫은 게 아니야. 그럼 왜? 다른 사람을 믿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뭐라고? 우리 아빠는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엄마를 버렸거든. 그전까진 화목했었어. 나도 엄마도 아빠를 사랑했어. 아빠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아빠는 한순간에 우릴 버렸어. 마치 사람이 변한 것 같았어. 남자들은, 인간들은 다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맞아. 그치만 누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 피가 이어진 아빠조차도 그랬는걸? 미나토... 그러니까 난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 믿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내 얘긴 끝났어. 알았으면 너도 나한테 이제 그만 다가와. 믿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다고. 분명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정말 외롭고 쓸쓸할 것이다. 그럼 다녀오마. 아빠가 재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이때 두 분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너희 둘만 집을 보게 해서 미안하구나. 저흰 걱정 마시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정말 괜찮겠니? 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렴. 만약 무슨 일 생기면...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가족이잖아요. 잘 지낼 수 있어요. 고마워. 그럼 미나토, 오늘부터 일주일간 둘이 집을 봐야 해. 오늘은 기념으로 외식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지내지? 야, 저녁 먹자. 자냐? 야! 부모님이 신혼여행 가신 지 아직 4시간밖에 안 지났다. 녀석이 방에서 나올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배 안 고픈가? 빨리 와서 안 먹으면 밥 식어. 시끄러워. 이따 먹으면 되잖아. 뭐야, 일어났었어? 그럼 빨리 나와. 싫어. 뭐야, 같이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싫어. 고집 한 번 더럽게 세네.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계속 그만하라고 했는데 맨날 귀찮게 하고. 가족이니까 그렇지. 그 말 좀 그만해. 사실이잖아. 학교도 같이 가, 밥도 같이 먹어. 재밌는지 뭔지 모를 얘기만 맨날 하고 정말 질리지도 않고 맨날 끈질기게 다가오잖아. 재밌잖아. 재미없어. 귀찮으니까 이제 그만해. 정말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 바보야. 더 이상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것 같다. 아직 안 먹었잖아. 녀석도 이젠 한계겠지. 야, 미나토. 자, 같이 먹기 싫으면 문 앞에다 둘 테니까 먹어. 어? 전혀 반응이 없다. 진짜 자는 건가? 미나토. 야. 문이 열리잖아. 녀석 설마.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이런. 미나토가 사라진 걸 깨달은 지 1시간이 지났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시계를 보니 이미 오전 1시를 넘긴 뒤였다. 여고생이 혼자서 밖에 돌아다니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정말 바보 같아. 그냥 냅두면 될 텐데. 어차피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을 테니 곧 있으면 집에 돌아올 것이다. 전화기를 꺼놓고 그냥 바람 쐬러 나간 걸 수도 있다.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 젠장, 가족인데 어떻게 내버려 두냐고. 대체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갈 곳도 없는데 충동적으로 집을 나와버리고 말았다. 이게 다 그 녀석 때문이야. 귀찮게 굴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다가오니까. 차갑게 굴어도 상냥하게 다가오고, 쌀쌀맞게 굴어도 웃는 얼굴로 다가오고. 왜 날 가만두지 않는 거냐고. 다른 사람처럼 냅두면 편했을 텐데. 그럼 나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녀석은... 알아? 여기서 혼자 뭐해? 이런 늦은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우리랑 같이 마시러 갈래? 시끄러워. 나한테 말 걸지 마. 까칠하네. 그러니까 더 꼴리잖아. 뭐라고?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게다가 엄청 예쁘잖아. 휴후.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오빠들이 즐겁게 해줄게. 자. 성인 남자 둘을 어떻게 상대하지? 늦은 시간이라 주변에 사람도... 거기 잠깐만요. 에? 넌 뭐야? 전 얘 오빠예요. 헌팅하실 거면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뭐야? 오빠라고? 에이, 귀찮게 시리. 차, 가자. 너 어째서... 가자. 잠깐만. 저기... 응? 계속 날 찾고 있었던 거야? 어째서? 나 같은 거 그냥 내버려뒀으면 됐잖아. 어떻게 그래? 내가 얼마나 널 걱정했는지 알아? 그런 말 하지 마. 마음이 변해버릴 것 같잖아. 누군가를 믿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널 믿고 싶어지잖아.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건 분명 무섭고 괴로운 일이야. 응? 하지만 나는 타인을 믿지 않는 것도 그만큼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네 선택이야. 그거야 당연하지. 폼 잡기는. 그런 선택조차 할 수 없도록 몰아세워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뜻이야? 시끄러워. 꼬치꼬치 묻지 마, 이 바보야. 그리고 다음 날. 오늘도 맛있게 잘 구워졌지? 미나토, 아침밥이야. 같이 먹을래? 뭐야,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 아니, 설마 문이 열릴 줄은 몰랐어. 자기가 불러놓고 무슨 소리야? 바보. 그건 그렇지만. 자, 어서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하나 더. 잘 잤어, 미츠루? 뭐야, 인사했으면 대답해야지. 아니 그게 방금 내 이름 부른 거지? 가족이니까 이름 정도는 부를 수 있잖아. 오빠라고 불리는 게 더 좋아? 그런 뜻이 아니라 본인은 내 이름 잘만 부르고 다니면서? 가족이니까 라고? 녀석, 이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조금 기뻤다. 그 후, 자 그럼 어디가? 장 보러. 나도 갈래. 나를 대하는 미나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저기 왜? 계속 그렇게 옷을 잡고 있으면 걷기 힘들잖아. 길 잃으면 어떡해? 야, 초딩이냐? 사람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뭐 도와줄 거 있어? 아니 걱정 마. 쉬고 있어. 싫어. 나도 도와주고 싶어. 그럼 당근 좀 잘라줄래? 알았어. 나한테 맡겨. 다 했어. 고마워. 어때? 잘했지? 정말 잘했다. 어... 왜 그래? 영혼이 없잖아. 어? 제대로 다시 해줘. 알았어. 잘했다. 잘했어. 뭐야? 귀엽잖아. 너 뭔가 강아지 같아. 바보 아냐? 어딜 봐도 난 인간이라고. 아니, 아무리 봐도 강아지 같은 걸. 뭐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 넌 유기견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겠지? 유기견이라. 분명 예전에 이 녀석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피하던 유기견 같았다. 그럼 다시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미나토와 둘이 집을 보게 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드디어 내일 모레 부모님이 돌아오신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지금은 어쩐지 미나토와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았다. 해냈어, 엄마. 돌아가신 엄마가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다. 불치병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 헤어지는 게 무서워 울기만 했던 과거의 나. 언젠가 헤어질 바에야 아무도 만나지 않는 편이 좋다. 그게 오히려 편하다. 그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엄마를 만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자러. 뭐야, 늦었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냐니, 자고 있잖아. 그건 보면 알아. 그럼 왜 물어? 바보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흥이라니. 얼른 네 방으로 돌아가. 싫어. 싫다고? 잠이 안 와. 응?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오늘만 같이 자자. 안 돼? 오늘만이다. 이런, 엄청 두근거리잖아. 망설임 없이 오케이 해버렸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고등학생 남녀 둘이 한 이불에 누워있는 상황이잖아. 남매라고 해도 피도 이어지지도 않았고. 괜찮은 건가? 문제 없는 건가? 갑자기 미안해. 어? 아빠가 사라지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믿는 거라 네가 사라질까 두려워. 밤이 되면 특히 더 불안해져. 언젠가 또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거든. 가출한 주제에 그런 생각을 하다니. 시끄러워. 유기견을 거둔 책임을 지라고. 알았어. 걱정 마. 나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정말? 약속이야. 평생 내 곁에 있어야 해. 알았어. 다른 사람이랑 결혼도 금지야. 뭐라고? 당연하잖아. 결혼하면 나랑 헤어지게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뭐야, 결혼할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아직은 없지만 나중엔 언젠가. 어쩔 수 없군. 그럼 내가 결혼 상대가 되어줄게. 뭐? 그럼 결혼해도 안 해도 계속 함께잖아? 저기, 이거 떨어뜨렸어. 고마. 같은 반인 우리 학교 최강미녀 이치세 코토미에게 떨어뜨린 손수건을 주워줬더니 너였어? 그거 그냥 버려줘. 내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태도가 돌변한 그녀.
그렇게까지 혐오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난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편이기에 신경 쓰이진 않았다. 비싸 보이는 건데 아깝다. 너 같은 불량배와는 말 섞기 싫어. 나 미즈시마 유타가 불량배 취급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얼굴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눈매가 나빠 사람들이 불량배로 오해하여 피하곤 한다. 얼마 전 여동생 도시락을 전해주러 동생의 중학교에 혼자 갔을 땐 내 얼굴을 보고 불량 서클 하나가 해체됐다는 소문도 들었다. 반면 코토미는 얼굴도 예쁘고 성적도 좋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모두를 대하기에 인기가 많다. 그러나 오직 나한테만 쌀쌀맞다. 뭐 내 얼굴을 보고 도망가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그런 나는 엄마의 추천으로 근처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아싸처럼 지내고 있지만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지금은 초등학생들을 돌봐주고 있다. 8, 9, 10. 자, 이제 찾는다. 야, 괴물이라니. 형 상처받는다. 보는 그대로 도깨비 놀이를 할 때마다 항상 도깨비 역할만 맡는 나. 영웅 놀이를 할 때는 항상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악역을 맡곤 한다. 그치만 그런 역할에 끼워주는 게 어딘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유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코토미. 괴물이 날 잡아먹으려고 해! 그런 설정은 언제 생각해낸 거니? 우연히 학부형 대신 동생을 데리러 온 그녀와 만나게 됐다. 설마 이런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설마 너 또래 친구들이 없으니까 초딩들이랑 놀아주는 거야? 아니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해서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곤 했거든. 사실 난 누구와 싸워본 적 없는 평범한 아싸인데. 하긴 네 얼굴이 무섭긴 하지. 너 정말. 그래도 나중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영웅이라도 되고 싶은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거창한 건 아니고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것뿐이야. 모두가 내 얼굴을 무서워하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저기 미안해. 갑자기 왜 사과하는 거야? 널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넌 얼굴은 좀 무섭지만 좋은 사람 같아. 미안한 거 맞아? 농담이야. 그런 표정 짓지 마. 그냥 무표정으로 있는 건데. 누군가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일을 계기로 그녀가 학교에서도 조금씩 내게 말을 걸어왔다. 학교에서는 말 걸지 말아줘. 왜?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나랑 얘기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주변 좀 봐봐. 다들 엄청 쳐다보고 있잖아. 커플이라고 오해할까봐 그래? 그건 아니고 다들 널 걱정하는 것 같아서. 코토미, 유타랑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 내 말이 맞지?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 있어? 사실 어제 안 돼, 그건. 왜 그래?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 깜짝 놀랐잖아. 미안해. 그치만 그때 그 일은 비밀로 해줘. 왜? 모두와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넌 아무것도 몰라. 인상 더러운 아싸가 애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라도 해봐. 그렇구나.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겠구나. 아니, 대체 결론이 왜 그렇게 되는데? 그녀는 의외로 허당인 것 같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봉사활동을 하러 가던 중 그녀가 따라왔다. 왜 따라오는 거야? 나도 동생 마중 가야 되거든. 그래. 그럼 조금 떨어져서 걸을래?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다가왔다. 형, 오늘도 도깨비 놀이 하자. 안 돼. 오빠는 나랑 소꿉놀이 할 거야. 얘들아, 싸우지 마. 엄청 인기 많네.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너 같은 인기녀한테 그런 소리 들어도 별로 기쁘지 않거든. 비꼬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거야. 근데 오빠, 저 여자 누구야? 이 여자? 혹시 오빠 나 몰래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바람이라고? 내가 곁에 있으면서 어떡해? 이 바람둥이. 아니야. 그냥 같은 반 친구야. 변명하지 마. 야, 오빠 말 좀 들어봐. 소꿉놀이 하는 건가? 아니, 이번엔 일로 와. 좋아. 역시 애들한테도 인기가 많구나. 성격은 조금 그렇지만 역시 예뻐서 그런가 보다.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꽤 힘든 일이었구나. 유타는 매일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건가? 유즈키, 저기서 애들이랑 놀자. 싫어. 그래.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모양이네. 미안해. 무겁지? 이 정도야 뭘. 애들 보는 거 힘들더라. 넌 이걸 매일 하는 거야? 익숙해져서 이젠 괜찮아. 그런 너도 꽤 능숙해 보이던데. 맞아. 금방 친구가 됐지. 역시 대단하다. 난 애들이랑 친해지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치만 인기는 네가 더 많던데? 아까 혼자 겉도는 여자애가 있었잖아. 유즈키 말이야. 부침성이 없어서 잘 못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그렇구나. 나랑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건 포기해야 될까 봐. 너답지 않아. 어? 포기하는 게 네 외모랑 안 어울려. 얼굴이랑 무슨 상관이야. 농담이야. 농담이지만 마음이 아픈걸. 아까 네가 가고 나서 계속 널 보고 있던데? 사실은 너랑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닐까? 그랬어? 그럼 내일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그래, 나도 옆에서 응원할게. 옆에서? 응, 네 옆에서 응원하는 건 나만의 특권이니까. 무슨 특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녀가 날 응원해주는 듯하다. 다음날 나는 다시 유즈키에게 말을 걸었다. 유즈키, 오빠랑 같이 놀까? 싫어, 혼자가 좋아. 그치만 맘처럼 쉽지 않았다. 혼자 있겠다고 고집부리는 점이 나랑 비슷해서 이 이상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됐다. 유즈키, 언니랑도 같이 놀자. 그래. 오빠랑 언니 셋이서 같이 놀자.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유즈키의 기분이 나빠진 것 같은데. 난 왠지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넌 정말 둔하구나. 허당인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너랑 내가 같이 붙어 있어서 질투하는 거야. 질투라고? 아무래도 유즈키는 널 좋아하는 모양이야. 뭐라고? 계속 널 좋아해서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럴 리가. 그런 낌새는 전혀 없었는데. 분위기 보니까 딱 알겠던데. 역시 인싸라 그런지 인싸 전용 스킬 분위기 파악은 능숙한 것 같네. 경찰 아저씨 여기에요. 찰컹찰컹. 장난하지 마. 그렇게 나와 코토미는 앞으로 유즈키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듯하다. 다음 날이 되었다. 유즈키, 부탁이 있는데. 뭔데? 어머님한테 네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들었거든? 오빠한테 그림 그리는 것 좀 가르쳐 줄래? 좋아. 오, 정말 잘 그렸다. 정말 미술에 소질이 있구나. 우와, 누가 그린 거야? 유즈키가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 정말 잘 그렸지? 정말 대단하다. 예쁘다. 누나, 나도 가르쳐 주라. 나도. 좋아. 성공이지? 응. 우리들이 세운 작전이 통했다. 조숙한 유즈키에겐 또래 친구보다 조금 어린 애들과 어울리는 편이 나았던 것이다. 다음 날이 되었다. 유즈키가 다른 친구들이랑 잘 지내서 다행이야. 전부 네 덕분이야. 아니야, 네 덕분이야. 널 보면서 떠올린 작전이었거든. 그래, 억지로 또래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단 조금 어린 친구들이 편한 건 사실이니까. 이게 더 좋은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 난 됐어.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걸. 거짓말. 사실은 아니잖아. 정말이라도. 내가 친구 해줄까? 됐어. 지금만 특별히 1개월에 500엔이야. 돈 내야 되는 거야?
그보다 너무 싼 거 아니야? 허나 그런 훈훈한 일상이 오래가진 않았다. 다음 주 월요일 보육원에 유즈키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즈키한테 무슨 일 있나? 어디 아픈가? 잠깐 물어보고 올게. 나도 같이 갈래. 유즈키는 학교에 왔으나 아직 보육원에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걱정이 돼 밖에 나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유즈키잖아. 근데 저 녀석들은 누구지? 너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잖아. 세탁비 10만 원 내놔. 지금 부모님 집에 있지? 어서 데려다 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녀석들 어린이한테 무슨 짓이야. 절대 용서 못해. 나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녀석들에게 다가갔다. 야 너희들! 뭐야 당신! 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랑 같이 경찰서에. 뭐야! 개 무서워! 왔구만 봐도 지릴 것 같네. 도망가자! 방금 뭐라고? 아무튼 유즈키 괜찮아? 무서웠어. 그래. 오빠가 쫓아냈으니까 걱정 마. 나는 울고 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유타, 아 왔어? 걱정 마. 해결했으니까. 내 머리도 쓰다듬어줘. 뭐라고? 갑자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건 어려웠으나 아무튼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날 불렀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여 옥상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제 너 정말 멋있더라. 아, 보고 있었어? 그냥 째려본 것뿐인데. 그렇지 않아. 남자 3명한테 망설임 없이 뛰어들던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 조금 무모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네 얼굴을 보고 도망갈 거라고 계산하고 뛰어든 거지? 칭찬이야 욕이야. 암튼 그땐 그저 유즈키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 걸 계산할 여유는 없었어. 너의 바로 그런 점이 좋아.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항상 망설임 없이 필사적인 그 모습. 널 좋아해. 그러니까 나랑 사귀자. 뭐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녀의 고백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솔직히 그녀가 싫은 건 아니다. 내가 대답하길 주저하자. 나도 유즈키처럼 지켜줘. 그 얼굴로. 야, 내 얼굴이 무슨 방패라도 되냐? 그런 이유로 사귀는 거라면 싫어. 네 몸은 스스로 지켜. 나도 싫어. 난 얼굴이 무서워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곁에 있으면 든든한 너와 사귀고 싶어. 너 정말 나랑 사귈 생각은 있는 거야? 설마 너 정말 로리타 콤플렉스였던 거야? 아니거든. 너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해.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렇게 난 그녀의 고백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때부터 내게 들이대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만 되면 달라붙는 데다가 날 위한 도시락도 만들어 올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참고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본 반 친구들은 유타 제 말이야. 초등학생 여자애를 구하려고 불량배들을 얼굴만으로 병원에 보냈다며? 저거 봐. 우리 학교 여신한테 안겨 있으면서 표정이 완전 썩었어. 그 점에 동경하게 돼. 전율하게 돼. 이렇게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내 무용담에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되고 말았다. 심지어 여학생들에게는 코토미가 고백했는데 쳤대. 터프하니 멋있지 않아? 얼굴은 무섭지만 아이들한테 상냥한 점이 너무 좋아. 나도 대시해볼까? 근데 너무 무서워. 뭐? 아니 내 얼굴이 그렇게 무섭나? 그런 반응에 조금 충격받긴 했지만 나중에 커서 오빠랑 결혼할래. 아 이런 얼굴이어도 괜찮니? 얼굴이 뭐 어때서? 난 멋있는 오빠가 너무 좋아. 처음으로 멋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멋있다는 소리에 난 굉장히 기뻤다. 안 돼. 유타는 나랑 곧 연인이 될 예정이거든. 아줌마는 저리 가요. 땅꼬마 주제에 버릇없기는. 얘들아 진정해.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그리하여 내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고 말았다. 내 이름은 쿠라사카 유지. 2D 캐릭터를 사랑하는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 오타쿠다.
쉬는 시간에 라노벨을 읽느라 반 애들과 어울리지 않아 아싸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유나가 날 옥상으로 불렀다.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해. 유지, 나랑 사귀자. 그녀의 이름은 우리 학교 여신인 오카자키 유나. 그녀가 왜 나에게 고백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난 이미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녀가 친구들이랑 한 게임 벌칙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친구들과의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 거절할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녀도 피해자다. 그치만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 딱히 원한은 없지만 그런 친구들과 어울린 벌을 주기로 했다. 저 대답은? 내가 오타쿠인 건 알지? 그래도 괜찮아? 물론이지. 좋아. 그럼 사귀자. 내가 순순히 허락하자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알았어. 그래.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지? 그래, 맞아. 앞으로 서로 편하게 대하자. 번호도 알려줘. 나는 그녀가 망설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언제 어떻게 그녀가 벌칙 고백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을진 모르겠지만 이 관계가 유효한 동안은 이 역할을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 그녀에 대한 나의 벌이기도 하다. 지금 바로 데이트하자. 차 맛집이 있거든. 잠깐만. 왜 그래? 그녀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하자 그녀가 당황한 듯 멈췄다.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사귀자고 했잖아. 그건 그렇지만 평소 네 모습이랑 달라서 조금 놀랐어. 평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길래?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안 하니까 얌전한 성격일 줄 알았거든. 시간 아까우니까 안 한 것뿐이야. 그런 시간 있었음 책 한 권이라도 더 보는 게 나으니까. 그랬구나. 아, 혹시 생각했던 모습이랑 달라서 실망했어? 아니. 그럼 데이트하자. 으, 이때 바로 차이고 헤어질 줄 알았으나 아직 애인 사이를 유지하고 싶은 모양인 듯하여 나는 계속 어울리기로 했다. 카페 가는 거 아니었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차 맛집이라고 했잖아. 우리 집에 맛있는 차가 있거든. 나는 그녀를 집에 데려왔다. 집에 가는 도중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열변을 토해서 아마 그녀는 조금 지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올 거라고 짐작할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도 돼? 애인 사이끼리 뭐 어때서. 신경 쓰지 마.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도 뭐하잖아. 무슨 짓을 하려고? 진짜 차만 마실 거야. 편하게 있다가. 망설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집에 들어갔다. 맛있어. 긴장한 그녀가 홍차를 한 모금 하자 표정이 풀어졌다. 그치? 이거 꽤 맛있어. 차에 대해 잘 아니? 난 과자 만들기가 취미거든. 과자엔 맛있는 차가 필수지. 이 슈크림도 어제 만든 거야. 그래? 직접 만든 거라니 대단하다. 한번 먹어봐. 맛있게 잘 됐어. 오늘 간식으로 먹으려고 냉장고에 보관해둔 슈크림을 이렇게 꺼낼 줄은 몰랐다. 엄청 맛있다. 가게에서 파는 것 같아. 엄청 연습 많이 했거든. 너한테 이런 특기가 있는 줄 몰랐어. 갑자기 집에 초대하질 않나. 생각보다 적극적이질 않나. 놀라운 일투성이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줄래? 미안. 그치만 정말 생각했던 모습이랑 너무 다른걸? 내 특기는 이것만이 아니야. 더 대단한 걸 보여줄게. 나는 내 방에 그녀를 데려갔다. 어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굉장하다. 벽에 포스터가 붙어있고 책상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보이는 미소녀 피규어가 진열되어 있어 딱 봐도 오타쿠의 방 그 자체였다. 이거 혹시 입어줄 수 있어? 나는 옷걸이에 걸어놓은 코스프레용 의상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무녀 옷이잖아. 왜 이런 옷을 갖고 있는 거야? 사실 난 코스프레 의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팔고 있거든. 꽤 수입이 짭짤해. 우와, 그런 것까지? 정말 대단하다. 실제로 착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 없어서 궁금하거든. 입어주면 안 될까? 그치만 좀 부끄러운데. 제발 부탁이야.
애인 사이에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 혹시 날 집에 데려온 것도 처음부터 이게 목적인 거야? 물론이지. 내가 오타쿠여도 상관없다며. 그러니까 도와줄 줄 알았어. 학교 여신으로 불릴 정도로 빼어난 외모를 가진 그녀였기에 코스프레 의상도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짜 고백에 응했던 것도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다. 알았어. 입어볼게.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해주기로 했다. 딱히 거절하지 않았다. 그럼 다 갈아입으면 이 가발도 써줘.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 입었어. 곧바로 나는 방에 들어갔다. 오! 분홍 머릿결을 가진 무녀 코스프레를 한 그녀는 상상 이상으로 잘 어울렸다. 화면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녀의 모습은 오타쿠인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엔 충분했다. 만족스러웠다. 어때? 이상하지 않아? 너무 좋아. 역시 공주님이야. 공주님이라고? 그 캐릭터가 사실 요괴 공주님이거든. 싸울 수 있는 역캐라 인기가 많아. 예뻐서 그런지 미소녀 캐릭터가 정말 잘 어울리네. 미소녀라니 뭔가 부끄러운데. 아, 사진 찍어도 돼? 이대로 냅두긴 너무 아까운데. 좋아. 칭찬 덕분인지 딱히 싫어하지는 않는 듯 했다. 그녀에게 부탁한 포즈를 취하게 하고 사진을 잔뜩 찍었다. 덕분에 사진이 잘 나왔어. 만든 보람이 있네. 그렇게 기뻐할 줄이야. 입길 잘했네. 나쁘지 않은 경험이야. 그럼 이제 너에게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알려줄게. 방금 네가 했던 캐릭터가 나온 애니메이션을 알려줄게. 이게 진짜 꿀잼이야. 나는 컴퓨터를 켜서 그 캐릭터가 활약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그녀는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흠뻑 빠진 채 그렇게 첫 데이트가 끝났다. 좋은 아침이야, 유지. 다음날 아침 교실에서 그녀가 인사했다. 안녕? 내 대답에 그녀는 어딘가 놀란 듯했다. 응? 왜 그래? 아니, 어제와는 달리 조금 쌀쌀맞은 것 같아서. 아, 애인 놀이는 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혹시 내가 어제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 어제 있었던 일이 전부 농담인 줄 알았거든. 나한테 이것저것 시켜놓고 농담이라니.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데이트 한 번으로 적당히 끝낼 줄 알았으나 그건 아닌 듯했다. 아마 진실을 말하기 전까진 이 관계를 이어갈 모양이다. 이제 와서 말하긴 뭐하지만 어제 싫진 않았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그만.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도 재밌었어.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생각보다 재밌던데? 어제 집에 가서 정주행했어. 다음 편이 기다려지더라고. 아, 그랬어? 아, 억지로 보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내가 코스프레한 캐릭터라 그런지 애착이 가더라고. 그렇게 좋은 애니메이션이 있었을 줄이야.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추천한 입장에서 말하긴 못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애니메이션도 재밌었지만 네가 만든 슈크림빵도 또 먹고 싶어. 다음에 또 언제 만들어? 만들려면 언제든 만들 순 있어. 아님 그냥 내일 또 놀러 올래? 오늘 집에 가서 만들어 둘게. 정말? 좋아. 기대하고 있을게. 그렇게 얼떨결에 두 번째 데이트 약속을 잡아버렸다. 내 덕력을 전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날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억지로 응하는 건 아닌지 표정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분명 벌칙 게임 때문에 사귀는 것인데 나는 당황스러웠다. 맛있다. 그녀는 슈크림빵을 입에 넣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중간에 벌칙 고백 이야기를 털어놓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에서도 대화할 일이 늘어났고 가까운 사이가 됐다. 에헤,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 좋네.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맛있는 슈크림빵을 만들 수 있다니.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야.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혹시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 보답으로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딱히 없어. 괜찮아. 사양하지 마. 우린 애인이잖아.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대답을 듣자 뭐라 해야 할지 몰랐다. 가짜 고백에 대한 벌로 코스프레도 시켰지만 전혀 타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또 코스프레 해줄 수 있어? 네가 모델이 되면 좋은 사진이 많이 나오거든.
좋아, 그 정도쯤이야. 나는 그저 이 상황을 즐기기로 했다. 비록 가짜 애인이지만 그녀와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거나 코스프레하는 게 재밌기 때문이다. 오, 진짜 잘 어울려. 파란색 머리에 푸른 롱코트. 이번엔 어제 했던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다른 인물의 코스프레를 시켰다. 마치 화면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 네가 만든 의상들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 그녀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해서 그런지 이번엔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넌 코스프레 안 해? 가끔 해. 사실 처음엔 내가 입을 의상을 만들기 시작했었어. 네가 코스프레한 모습도 보고 싶어. 지금? 응. 그녀의 부탁에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랜드 마스터구나. 멋져. 흰색의 심플한 제복을 입자 그녀도 어떤 캐릭터인지 바로 알아챈 모양이다. 대놓고 칭찬하니 뭔가 부끄럽네. 정말 멋있어. 왠지 네가 나한테 코스프레 시키는 이유를 알겠어. 보는 것도 정말 재밌다. 벌써 그런 경지까지 왔구나. 그저께 막 알려줬을 뿐인데. 물론이지. 내 덕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그 후 그녀와 실컷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했다. 정말 그녀는 단단히 빠진 모양이었다. 그렇게 그녀와 사귄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학교에 있을 때도 대화가 늘어 지금은 완전히 같은 애니메이션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되었다.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같이 가던 중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 뭔데? 얘기해봐. 벌칙 게임으로 고백하게 된 가짜 애인 사이였으나 그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갔다. 애인 사이가 끝나는 게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그치만 거짓으로 맺어진 관계였기에 끝낼 거면 빨리 끝내는 편이 낫다. 유나, 우리 사귀는 사이 맞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실 나 알고 있어. 나한테 고백한 것도 벌칙 게임 때문이었지? 언제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었어? 계속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녀가 매우 놀란 듯하다. 알고 있었구나. 그치만 유지, 오해야. 오해라고? 나는 단순히 벌칙 때문에 고백한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장난치는 건 나쁜 행동이잖아. 알고 있어. 너는 거절하려고 했잖아. 너한테 고백하는 거였으니까 받아들인 거야. 예전부터 네가 신경 쓰였으니까. 신경 쓰였다고? 넌 교실에서 항상 소설을 읽고 있잖아. 나도 소설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 너와 얘기하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 없어서 쉽게 말 걸기가 어려웠어. 그때 마침 벌칙 게임 얘기가 나와서 그걸 계기로 너한테 말을 걸게 된 거야. 단순히 말을 걸고 싶어서 거짓 고백을 했다는 소리야? 만약 내가 상대방이라면 엄청 서운할 것 같은데. 그 점은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나중에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치만 지금은 달라. 너랑 코스프레도 하고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하는 게 즐거워. 이대로 너와 진짜 애인이 되고 싶어.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진짜 나랑 연인이 되고 싶다는 소리야? 그저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굳이 애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던 그녀는 정말 즐거워 보였다. 그 모습에 거짓은 없었다. 만약 거짓이라면 그녀는 엄청난 연기자일 것이다. 거짓말에 대한 속죄를 씻기 위해 애인 사이를 이어가는 거라면 더는 필요 없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네가 좋아.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다가갔지만 점점 너한테 마음이 갔어. 앞으로도 너와 애인이 돼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친구여도 난 상관없어. 너와 진짜 애인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그녀가 다가와 내 입술에 키스했다. 속죄를 위해서가 아니야. 난 정말 네가 좋아. 내 마음을 믿어줄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얼굴을 붉히며 불안한 듯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그녀. 나도 네가 좋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면 정말 용서 못해. 두 번 다시 거짓말 안 할게. 계속 네 곁에 있을게. 그녀는 날 안아줬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고백 벌칙 사건은 완전히 정리된 듯하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친구들이 그녀를 응원해줬다. 게임에 어울렸던 친구들이 나한테 사과했다. 덕분에 내 안에 불신이 사라졌다. 이젠 진짜 연인으로서 그녀를 대할 수 있었다. 몇 달 뒤였다. 우와, 여기가 애니 행사장이구나. 나는 그녀와 함께 애니메이션 행사장에 왔다. 이제 그녀는 내게 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오타쿠가 됐다. 유나, 이제 무슨 코스프레 할 건지 알려줘. 오늘은 여기서 코스프레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옷을 따로 준비해 왔다고 하며 어떤 코스프레를 할 것인지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보기 전까진 비밀이야. 기대하고 있어. 반드시 널 두근거리게 만들어줄 테니까. 설마 노출이 엄청난 캐릭터를 준비한 건 아니겠지? 나는 노출이 많은 옷은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만들기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들어맞았다. 그녀는 수영복 수준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캐릭터를 코스프레한 것이다. 바로 처음 그녀가 코스프레한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꼬마 마왕 캐릭터였다. 어때 유지? 심쿵했어? 노출이 너무 심하잖아. 내심 그녀의 모습에 두근거렸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이 보여지자 조금 복잡한 기분도 들었다.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맨에게 둘러싸여 인기 코스플레이어가 됐다. 나는 질투 반 심쿵 반 상태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히데야마고 테니스부는 노력은 기본이요 결과가 전부인 빡센 동아리였다. 손도 성격도 맞지 않았던 나는 그래도 2학물 정도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덕분에 마침내 레귤러로 발탁되어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무릎 부상이 나도 시합에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앞으로 레귤러는 어려울 거야. 시간을 들여 쌓아놓은 모래성이 갑작스러운 파도로 인해 떠내려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부모님의 전근으로 인해 나는 전학을 가게 됐다. 스즈카제 하야토라고 해. 안녕.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로 돌아와 유키 학교로 전학 오게 됐다. 뭐? 하야토 돌아왔구나. 나 애나야, 사사키 애나. 기억나? 초딩 때 같이 놀았잖아. 교실에서 소꿉친구인 사사키 에나와 다시 만났다. 키 많이 컸네. 그래. 그리고 잘생겨졌는걸? 그래. 저기 애나 아직 수업 시간이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기뻐서 그만. 에이, 그렇다면 용서해주마. 자, 어서 자리에 앉으렴. 하야토, 너는 창가 쪽 맨 뒷자리야. 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쉬는 시간에 에나가 나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반 친구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말이야. 하야토가 정말 상냥하고 멋있었어. 에나 무거워. 근데 너무 하야토한테 붙어있는 거 아니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나는 그녀로부터 도망치듯 교실 밖으로 나왔다. 역시 혼자가 편해.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이사를 자주 갔던 탓에 좀처럼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그래서 저런 화기애애한 자리는 익숙치 않다. 잠시 옥상에 앉아 시간을 보내던 중 누군가 나타났다. 에나일 줄 알고 고개를 돌렸으나 전혀 모르는 남자였다. 너 오늘 전학 오내지? 왠지 날 째려보고 있다. 에나랑 소꿉친구라고 들었어. 에나가 좀 좋아한다고 너무 나대지 마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에나한테 손대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나한테 경고할 생각이었던 건지 녀석은 그렇게 말하자마자 사라졌다. 교실에 돌아와 에나에게 걱정 끼치고 싶진 않아 옥상에서 만난 남자 얘기는 하지 않았다. 늦었어. 혹시 큰 거였어? 아니, 작은 거.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조용히 해. 그날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자 그녀가 말을 걸었다. 지금 집에 가게? 동아리 활동은? 이삿짐 정리가 아직 안 끝나서 내일부터 한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참고로 유키 학교는 교칙상 동아리 활동이 필수라 반드시 동아리에 들어가야 한다. 어디 들어가려고? 테니스부? 나랑 같은 동아리네. 나도 중학생 때 소프트 테니스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정식으로 테니스를 시작했어.
그래? 3학년 때 선배가 은퇴해서 지금은 내가 주장이야. 근데 그런 주장이 지각해도 돼? 그럼 내일부터 동아리 활동 같이 하는 거네? 남녀 따로 하냐? 그래도 기뻐. 교실도 동아리도 너랑 같잖아. 어쩐지 즐거워 보이는 그녀는 내일 보자고 말하며 사라졌다. 아, 이런 저녁 첫날부터 힘들었네. 이건... 곧바로 집에 돌아간 나는 이삿짐을 정리했다. 짐 안에 싸구려 목걸이가 나왔다. 이건 전학 가기 전에 애나한테 받았던 거였다. 나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물론이지.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 후 약 5년, 애나는 계속 날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조금은 기뻤다. 다음 날, 내가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테니스장에 얼굴을 비추자 테니스복 차림의 애나가 달려왔다. 왔구나. 어때? 테니스하는 내 모습도 멋있지? 그래. 그러자 어제 옥상에서 만난 남자가 우리한테 다가왔다. 야, 너! 신성한 코트 앞에서 뭘 쑥덕거리는 거야? 유노스케. 이 녀석 이름이 류노스케구나. 애나랑 무슨 사이지? 너 왜 여기 있어? 나도 여기 가입했어. 뭐? 네가? 그럼 넌 왜 여기 있는데? 내 이름은 토가와 류노스케. 남자 테니스부 주장이야. 어차피 애나랑 꽁냥 되려고 들어온 거지? 아니야. 그래. 우연히 같은 동아리인 것뿐이야. 아, 그래? 과연? 너 테니스는 쳐본 적 있어? 그렇긴 하지. 하, 그래? 레귤러였어? 아니. 참나,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짐덩어리잖아. 짐덩어리라고? 우리 동아리는 실력주의거든. 레귤러가 아닌 녀석은 모두 짐덩어리라고 부르지. 그 호칭은 네가 멋대로 붙인 거잖아. 주장인 나한텐 딱 그렇게 보일 뿐이야. 오직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녀석인가 보군. 소꿉 친구랑 꽁냥거릴 시간 있으면 실력이나 키워. 그러니까 여자 테니스는 대회에 못 나가는 거야. 전에 나한테 차였대고 핫플이 하는 거야? 몰래 우리 부원들 꼬시는 거 다 알거든. 참고로 모두 고백을 거절했던 것도 알고 있지롱. 2대1이라고 나대지 마라. 그렇군. 라이벌이지만 애인 사이는 아닌가 보구나. 저기 얘들아. 응? 왜? 이제 슬슬 연습하지 않을래? 이 녀석이 어느 틈에. 순식간에 끼어들었잖아. 야, 전학생! 신입생이랑 1학년 원래 잡일부터 시작하는 게 규칙이야. 그렇게 말하면 녀석은 장소를 피했다. 그 후 나와 애나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아, 제가 주장이었구나. 류노스케는 초등학생 때부터 테니스를 쳐서 프로 선수만큼 잘해. 근데 성격이 안 좋다고? 그건 이미 알고 있어. 나쁜 예감이 들었지만 동아리에 들어와서 4일간 나는 강제로 잡일만 했다. 코트에 들어가기는커녕 라켓조차 쥐어보지 못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애초에 무릎 부상이 완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신경 쓰였던 것인지 애나는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나한테 찾아왔다.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잡일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치만 불공평하잖아. 이건 실력주의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자기 멋대로잖아. 이번 주 토요일 신입생 대회가 있는데 연습 안 해? 괜찮아. 잡일도 아예 쓸모없는 건 아니니까. 게다가 지금은 애나에겐 솔직히, 아니, 무릎 부상 얘기를 하면 또 신경을 쓰겠지. 지금은 모두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해. 이따 동아리 활동 끝나고 같이 연습할까? 괜찮아. 나만 특별 취급하지 말아줘. 그치만 대회가... 그렇게 또 나만 특별 취급했다간 녀석이 가만 안 있을걸. 그 녀석 따윈 무시해도 돼. 젠장, 잡일하면서 또 애나랑 꽁냥거리고 앉았네. 아, 그래. 그러고 보니 신입생 대회가 있었지. 다음날 동아리 활동이 시작하기 전 류노스케의 기분이 어쩐지 좋아 보였다. 좋아, 신입생 대회 전날이니까 짐덩어리 녀석들도 특별히 연습하게 해주지. 후보 부원들을 위한 연습 공간은 오직 코트 1개밖에 없었다. 14명이서 코트 1개만 쓰라니. 후보 부원은 모두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테니스를 시작한 신입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데다 애초에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도 모두 진지한 태도로 연습에 임했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했다. 너 후보 주제 꽤 하는데 그치만 짐덩어리가 암만 연습해봤자 의미 없지. 무슨 의미? 당근 이길 리 없단 뜻이야. 연습하는 건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야. 그치만 동료끼리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닐까? 뭐라고? 유노스케, 너 또 하야토한테 시비 거는 거야? 아니야. 그보다 여자 부원 주제 왜 자꾸 딴지 걸러 오는 거야? 대회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연습을 허가를 내리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대체 어떻게 연습하란 거야? 남자 테니스 방식에 불만 있으면 싸워서 이겨보시지 그래. 뭐? 평등 같은 거나 주장하니까 아무도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거야 너희 팀은. 주장, 모두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어때?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못하는 사람은 암만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의미 없어.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제 막 들어온 주제 내 방식에 불만 있어? 만약 내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이 동아리의 체제에 대해 반박해도 되는 거지? 아싸 주제에 나대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뭐 좋아 그렇게 하지. 진짜로 네가 이긴다면 주장 자리를 주지. 아, 그래? 그럼 내가 지면 계속 잡일만 시켜도 돼. 나가라고 하면 나갈게. 아 좋아. 그래. 잠깐만, 그건 안 돼! 이렇게 나와 주장은 애나는 무시한 채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대회일이 되었다. 팀전으로 출전하게 된 나는 신입생 한 명과 팀이 되어 출전했으나 미안해요 선배 저 때문에.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아까부터 발목만 잡는 것 같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아직 낫지 않은 무릎이 아까부터 욱신거리며 아팠다. 제가 좀 더 연습했더라면. 신경 쓰지 마. 그보다 아까 서브 괜찮은데? 선배. 그렇게 결과는 1회전에서 패배.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가혹했다. 고작 3일 만에 연습한 것 치곤 열심히 했지만 말이다. 네가 말한 대로 진짜 쳤잖아. 주장은 우리가 진 걸 보며 박장대소를 했다. 신입생과 짝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것도 녀석이고 작전대로 걸려서 고소한 모양이다. 노력한 게 허사가 됐구만. 그래, 졌어. 뭐야 그 태도는. 됐어. 약속한 조건은 지켜야겠지? 시합이 끝나자 애나는 내 곁에 다가왔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진 건 진 거니까. 넌 분하지 않아? 난 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 계속 보고 있었어. 넌 연습이 끝난 뒤에도 이른 아침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연습을 도와줬잖아. 점심시간에 코트가 부족해서 연습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도와주러 갔어. 하야토는 정말 모두를 위해서 노력했어. 그런데 유노스케 말대로 입만 산 놈이네. 개웃겨. 뭐야 졌잖아. 노력도 쓸모없네. 류노스케가 불렀다고 추정되는 응원 부대가 소리쳤다. 시끄러워! 하야토가 모두를 위해서 뒤에서 노력한 사실도 모르는 주제에 비웃지 마! 맞아. 선배는 상냥하고 든든하고 우리들을 위해 열심히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줬어. 응원 부대는 가만히 응원이나 하시지. 얘들아, 그만해. 왜?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래요, 선배. 너무 화나요. 아니, 아직 개인전이 남아있잖아. 전부 다 끝난 게 아니야. 뭐 개인전? 거기에도 나간다는 말은 못 들었어. 멤버표 봐봐. 짐덩어리 취급하니까 못 보고 지나친 거 아니야? 언제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 규정대로 미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등록한 거야. 뭐 됐어. 아무튼 내가 있는 한 우승은 불가능해. 그럼 내가 결승에 올라가기 전까지 다른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 시끄러워. 짐덩어리 주제에. 하야토, 정말 이길 수 있겠어? 글쎄. 글쎄라니. 지면 계속 잡일만 하거나 동아리를 나가야 하잖아.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최근에 실력 발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실력? 팀전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어. 경험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개인전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과가 알려주겠지. 개인전이 시작되었다. 나는 낫지 않은 상처를 짊어진 채 계속 승리해 나갔고 마침내 준결승전까지 올라갔다. 어째서 녀석이 혹시 쟤 히데야마고의 하야토 아냐? 작년 전국 대회 직전에 부상 입어서 출전하지 못한 무패왕이잖아. 저 녀석이 그 하야토라고? 하야토 굉장해. 혹시 하야토 선배한테 반한 거예요? 그건 이미 옛날부터였어. 내 첫사랑 상대인걸. 그치만 다시 또 반해버렸어.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이 되었다. 내 상대는 류노스케였다. 저기 역시 이 승부 없었던 걸로 할래? 뭐?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거야 네가 그 하야토라며. 아직 부상도 완치되지 않았잖아. 기권해주면 저기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전부 사과하고 널 레귤러에 넣어줄게. 실력주의자라며? 거두절미하고 얼른 시작하지. 부상 따윈 상관없으니까. 결과는 물론 나의 압승이었다. 승리한 건 기뻤지만 내 무릎은 한계에 다다랐다. 꽤 무리하긴 했지만 후회하진 않는다. 이걸로 유키고 남자 테니스 동아리는 류노스케의 독재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째서 테니스 잘한다고 말 안 해줬어? 나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한 것뿐이야. 지금은 부상 때문에 후보생이 된 것도 사실이니까. 거짓말한 적은 없어. 정말이지 넌 부상도 있으면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다니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하게 만드는 거야? 미안해. 나 그런 거 서툴거든. 그보다 무거워. 이 정도면 무거운 거 아니거든? 다음 날 나는 주장으로 임명되어 동아리 활동 방침을 새롭게 바꿨다. 평등 아래 실력 있는 동아리가 되는 걸 목표로 하여 지금의 동아리 방침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 그리고 애나에게 유명한 의사를 소개받아 내년 전국 대회를 목표로 재활 훈련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류노스케는 류노스케 강해지고 싶다며 땡땡이 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녀석의 성격은 문제가 있지만 장래성이 보였기에 근성을 뜯어 고치고자 훈련을 빡세게 시켰다. 참고로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러는 건 아니다. 모두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구나. 활기가 느껴져서 보기 좋아. 류노스케 녀석 성격도 많이 변했고 곧 강해질 거야. 정말 네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돌아와서 맞다. 이거 돌려줄게. 이거 내 목걸이잖아. 기억하고 있었구나. 물론이지. 이제 와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다녀왔어, 애나. 어서 와. 내년 전국 대회를 목표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에 노력하고 싶다. 애나와의 관계는 아직 막 시작됐을 뿐이다.